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3시쯤 발부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최두희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예, 먼저 서울중앙지검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새벽 4시 반쯤 이곳 서울중앙지검을 떠났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뒷좌석에 여성 수사관과 함께 있던 박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자세히 보이진 않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눈가가 다소 촉촉해 보였는데요. 앞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새벽 3시부터 1시간 반가량 많은 취재진과 경찰 그리고 검찰 관계자 등이 박 전 대통령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이 탄 승용차는 이곳 서울중앙지검의 지하 1층 주차장 출구, 그러니까 검찰청사 서문 쪽을 통해 이동했습니다. 이곳에서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까지 거리는 15km 정도로 조금 전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네, 구속영장 발부 사유도 짚어주시죠. 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의 신문이 끝난 지 7시간 50분 만에 발부됐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구속되는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오랜 시간 기록 검토를 끝낸 서울중앙지법의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안의 중대성과 같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겁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모해 대기업에서 700억 원이 넘는 거액의 재단 출연금을 강제 모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개별 혐의에 대한 판단을 적시하진 않았지만 검찰 측의 주장에 무게를 둔 해석 아니냐는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무려 8시간 40분으로 역대 최장 시간을 기록했지만 신문이 끝난 뒤 구속영장이 발부되기까진 8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앞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영장의 경우 신문이 마무리되고도 11시간 35분 만에 발부됐는데 이번엔 법원의 결당이 상대적으로 3시간 정도 빨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지만 이게 바로 유죄의 의미는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신병 구속을 유죄로 연결짓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려고 할 때 피의자가 판사 앞에서 해명할 기회를 주는 제도인데요. 따라서 피의자 구속이 유죄 인정의 의미가 아니라 향후 형사 절차를 돕는 그러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때문에 구속되는 것과 실제 재판에서 여러 쟁점을 다투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건데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검찰은 일단 수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검찰 수사도 탄력을 붙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6개월 정도 이어진 최순실 씨 국정농단 수사, 이제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마지막 고비를 넘게 됐습니다. 검찰은 일단 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검찰은 구속기간 최대 20일 동안 그동안 수사를 통해 드러난 범죄 사실을 다지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본격적인 대선 선거운동이 펼쳐지기 전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이면서 그 시기는 오는 4월 17일 이전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박 전 대통령 구속으로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SK나 롯데, CJ 등 대기업 수사에도 속도를 내게 됐고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예, 다른 곳으로 수감될 거란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 서울구치소로 수감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도 수감 장소로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가 특정돼 있었는데요. 서울구치소는 지난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감됐던 곳입니다. 주로 범털이라 불린 거물급 인사들이 수용됐던 만큼 검찰은 서울구치소가 관리 면에서도 어느 정도 역량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구치소엔 40년지기 최순실 씨를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공범들이 대부분 갇혀 있습니다. 네, 지금 입소 절차를 진행 중일 텐데 입소 절차 간단히 좀 짚어주시죠. 네, 박 전 대통령은 일반 피의자와 같은 입소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교도관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확인받고 난 뒤 건강검진과 신체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휴대한 소지품은 모두 보관하게 됩니다. 이후 여성 미결수에게 제공되는 연두색 겨울용 수의로 갈아입게 되는데 수의 왼쪽 부분엔 수인 번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 뒤엔 이름표를 받쳐들고 수용기록부 사진도 찍고 구치소 생활 안내를 받은 뒤 자신의 감방으로 향하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이 독방을 쓸지 아니면 여러 명이 쓰는 혼거실을 혼자 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한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가 어떤 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강부영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 전담 판사 3명 가운데 막내입니다. 사법연수원 32기로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창원 그리고 인천지법을 거쳐 지난 2월 이곳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났습니다. 강 판사는 기록 검토를 꼼꼼히 하기로 알려져 있는데 신중한 기록 검토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 기일도 청구일로부터 사흘 뒤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금 전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강 판사에 대한 관심이 상당한데요. 법원 내부에서는 중앙지법의 영장 판사 가운데 실시간 검색 1위에 올라보지 않으면 영장 판사를 할 자격이 없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까지 들리고 있는데 곧 1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최두입니다.